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은 이를 막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묵인할까요? 한미동맹, 그 신화는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의 환상일까요? 만약 당신이 국제정치를 단순히 우방국 간의 우정이라 생각했다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난 후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할 때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방향일까요? 이제 우리는 미국 국방대학 출신의 군사학 박사의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 당신은 한미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안보와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최근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이 주제에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단순한 가정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는 걸요. 처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된 건 한 미국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바로 제임스 콜먼 박사의 강연이었죠. 그는 한국이 핵을 가질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날 강연장에서 저는 수많은 청중들처럼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더욱 집중해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콜먼 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실제로는 묵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은 예외일 수도 있다. 도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한국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핵무기들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핵을 써줄까?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일례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점점 자국 우선주의로 변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도록 압박해왔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근본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려 한다면 미국이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할까요? 이런 의문들은 한국 내에서 핵 보유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입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더 집중되고 있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추려는 움직임은 이런 국제 정세 변화와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진짜 핵을 보유하려 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콜먼 박사는 미국이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바로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투입해야 할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죠. 또한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완전히 반대한다면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한국 내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하겠지만 물밑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가 결심한다면 몇 년 내에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핵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동북아의 질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콜먼 박사의 강연을 듣고 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제 더 이상 공상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온 인물이었죠. 지금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보호해줄 거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려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국민적 합의입니다. 핵무장이라는 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의 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만약 정부가 결심한다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죠.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하면 국제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죠.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할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외교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할 때 무조건 강력하게 반대할 거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요. 그의 말은 뜻밖이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우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핵 보유를 보고 따라가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미국은 일단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밑에서는 조율을 시도하겠죠. 한국이 핵을 가지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테면 한국이 핵을 가지되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조건을 걸 수도 있죠. 또는 비공식적 핵 공유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정부 역시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비핵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문제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점점 더 현실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콜먼 박사의 강연 이후 저는 한국이 실제로 핵 보유를 선언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핵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핵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핵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국방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장을 한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핵 보유를 선언하는 순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상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한다면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일부 보수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고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건 상식이었죠. 특히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과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고 결국 동북아 전체가 핵군비 경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미국 국방부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미국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대해야 하지만 만약 한국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미국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한국을 따라가려 하면 동북아는 핵 확산의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자체적인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원자력 기술과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한국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은 생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더 깊이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만으로도 한국의 핵 보유 문제는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핵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027년의 한국의 상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2027년 3월 서울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특파원들은 급히 노트북을 두드렸고 한국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핵 보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도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처럼 보였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즉각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즉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와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 속에 미묘한 모순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전략 변화 속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겉으로는 긴장 상태지만 이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협력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일본은 즉각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한국을 비판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따라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의원은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핵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을 믿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대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을 동북아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평양에서 북한 고위 간부가 긴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이 핵을 보유한 이상 우리는 즉각적으로 보다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즉시 전방 지역에서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한국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들끓는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환호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한국의 무역과 금융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이 맞춰졌으며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침내 독자적인 방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했지만 물밑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동북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인 전략 게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전 세계는 한국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태도는 점점 미묘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핵 보유에 반발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핵을 가졌다면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정세도 변화할 것입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강력히 반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핵을 가진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남북 간의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핵 보유에 따른 경제적 우려가 커지겠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핵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그런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주목할 것이며 이 선택이 단순한 국가적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